어디 족보도 없는 것이 싸가지 없이 짝 소리와 함께 서지아의 뺨이 부러졌습니다. 저녁 7시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 주방에 놓인 유리컵이 작은 진동과 함께 흔들렸다. 그 떨림의 주인은 60대 초반 인상 강한 시어머니 오말순. 그녀의 손이었다. 뭐, 임신? 말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한국인 며느리 서지아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병원에서 누구 허락받고? 지아는 잠시 숨을 멈췄다. 허락이요? 말순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네가 우리 집대를 잇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넌 아직 애 낳을 자격이 없어. 어머니, 저희 부부가 잘 상의했어요. 전, 찰싹? 순간 공기가 찢어졌다. 지아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뺨 위에 붉은 자국이 선명히 번졌다. 지아는 숨을 삼켰다. 충격보다도 믿기지 않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어머니, 말수는 멈추지 않았다. 너 같은 게 우리 집대를 잇겠다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지아의 남편 정우 30대 중반, 스마트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한국인 미남가 급하게 들어왔다. 지아야, 무슨 일이야? 지아의 뺨을 본 순간 정우의 얼굴빛이 사라졌다. 엄마가 때렸어? 말순이 비웃었다. 그래, 내가 때렸다. 내가 뭐라고 할 건데?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지아는 제 아내예요. 아내면 뭐, 그 집안도 뻔할 텐데. 말순의 말은 갑자기 멈췄다. 정우의 시선이 조용한 분노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아의 휴대폰이 울렸기 때문이었다. 비서실장님,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크게 떴다.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다. 비서실장? 지아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아네. 비서실장님, 오늘 말씀드린 일은 아버님께서 이미 전달하셨나요? 말순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아버님? 비서실장? 지아의 다음 말이 말순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네, 대통령님께서 정우와 제 결혼을 지켜봐 주신 덕분에 아이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말순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장? 아버님? 그러니까 지아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말인가? 정우는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말하려고 했어. 지아는 대통령님 조카예요. 말순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방금 자신이 때린 그 여자가 바로 대통령의 조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상황을 이해하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쭉 빠져나갔다. 지아는 조용히 말했다. 저 어머니, 저도 임신했다고 해서 무례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저 축하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말순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흔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었다. 그리고 지아의 마지막 말이 말순의 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내일 아버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 하셨어요. 순간 말순의 무릎이 툭 하고 바닥에 닿았다. 정우는 놀라서 다가갔다. 엄마, 말순은 울먹이며 말했다. 지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그러나 지아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억지로 빌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순이 고개를 든 순간 지아의 눈빛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처음 보았다. 그 표정은 분명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아이를 지킬 겁니다.
지아의 발걸음이 조용히 집을 나서는 순간 말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새벽 5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 오말수는 잠에서 깨었다. 평소에는 7시쯤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오늘은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지아의 얼굴이 반복됐다. 임신했다는 말, 그리고 끝내 자신이 올린 손. 말수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붉진 않았지만 묵직한 후회가 손끝에 남아 있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그녀를 흔든 건 지아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이었다. 비서실장님,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저희 결혼 지켜봐 주셨죠. 그 말은 말순의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밤새 2번이나 잠에서 깨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다. 대통령 사진을 다시 보고 그 이름도 다시 보고 지아의 성도 다시 확인했다. 그러다 깨달았다. 정말 대통령 조카였어? 말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젯밤 자신이 뺨을 올렸던 며느리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대통령 집안, 정치권 최고 권력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 큰일 난 거 아니냐? 아침 식탁,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공기. 아침 7시. 정우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말수는 작은 걸음으로 다가갔다. 정우야.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엄마, 어제 왜 그랬어? 말수는 숨을 삼켰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아주 크게 잘못했어. 정우는 말없이 바라봤다. 지아, 우리 며느리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는 컵을 내려놓았다. 엄마, 잘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말수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는 늘 우리 집안 체면 내 가문. 그런 얘기만 했어. 지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인지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고 말순의 손이 떨렸다. 그건 정우는 조용히 논점을 찔렀다. 지아 뺨 때리기 전에 지아가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었으면 엄마 태도 달랐어? 그 말은 말순의 양심을 정확히 찔렀다. 입을 열 수 없었다. 침묵이 답이었다. 그 시각 지아는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 9시 지아는 대통령 비서실과의 조율을 위해 공식 건물로 들어섰다. 느긋하고 예의 바른 걸음. 그러나 표정은 전날의 상처를 감춘 듯 단단했다. 비서실장은 그녀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다. 지아 씨, 어제 연락받았어요. 몸은 괜찮아요? 임신한 몸에 충격받으면 안 되는데. 지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 쪽 반응이 조금.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걱정 마세요. 지아 씨는 우리 쪽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많이 신경 쓰고 계셔요. 지아는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바라는 건 보호가 아니라 존중이에요. 그 말에 비서실장은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자격 충분히 있죠. 지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세상을 알고 진실을 알고 힘의 위치를 아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는 진실과 마주한다. 오후 1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집 앞에 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2명. 오말순 여사님 되십니까? 말순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다. 네. 남성은 신분증을 보여줬다. 저희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입니다. 말순의 다리가 풀릴 뻔했다. 때대 대통령? 예. 금일 오후 5시 대통령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말순의 숨이 멎었다.
제가요? 예. 지아 씨 관련으로요. 순간 말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대통령? 직접? 왜? 어떻게? 그녀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남성은 손을 살짝 들었다. 사과는 저희 쪽에 하시는 게 아니라 당사자께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오후 5시 대통령 비서실 입구. 오말수는 평생 처음으로 대통령 비서실 앞에 섰다. 넓고 차분한 로비, 정중한 직원들, 철저한 경호.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압도했다. 제가 여길 왜? 그 순간 눈앞에서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걸어 나왔다. 오말순 여사님 맞으시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 씨께서 여사님과 짧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아가 문이 열리자 거기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지아가 있었다. 임신 초기지만 표정은 지혜롭고 단단하고 부드럽고 위엄마저 있었다. 말수는 숨이 멎었다. 지아야. 지아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말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지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어휴.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떨림을 멈추려 애썼다. 너, 나 용서해 줄 수 있냐? 지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제도 말했어요. 말수는 숨을 멈췄다. 억지로 무릎 꿇으실 필요 없다고. 지아는 부드럽게 고개를 기울였다. 어머니가 저와 제 아이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면 그걸로 돼요. 그 말은 말순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듯 와 닿았다. 이 여자는 대통령의 조카 이전에 그저 사람으로서 진심을 말하고 있었다. 말수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지아야, 정말 미안하다. 지아는 손을 뻗어 말순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어머니,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말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는 더 이상 어제의 그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날 이후 말수는 두 번 다시 지아를 건드리지 않았다. 아니, 건드릴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오말수는 대통령 비서실 문 앞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건물 입구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오니 모든 것이 달랐다. 경호원의 차분한 눈빛, 정갈하게 배열된 안내 데스크,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회의장의 조용한 웅성임. 그 모든 환경이 말순의 마음을 압박했다. 내가 여길 왜 들어가는 거냐? 내가 어제 때린 사람이 대통령 조카라고?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목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오말순 여사님,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정중히 고개 숙였다. 정중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그녀는 멈칫거리며 걸음을 뗐다. 대기실, 마주 앉은 두 여자. 내부 회의실 근처의 작은 대기실. 그 안에는 말순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다. 서지아. 말순은 걸음을 멈췄다. 지아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이미 이곳의 공기에 익숙해 보였다. 지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말수는 입술이 말렸다. 지아야. 지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볍게 웃지도 않았다. 담담한 중립. 말수는 그 표정만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몸으로 느껴졌다. 어머니 앉으세요. 그녀는 의자를 가리켰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지아가 물었다.
잘 오셨어요?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지아야, 어제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아는 말순의 손을 보며 조용히 답했다. 저도 어머니께 무슨 큰 해를 끼치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정리를 하려고 온 거예요. 말수는 놀란 듯 눈을 들었다. 정리?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우리 사이에 필요한 정리요. 잠시 뒤 등장한 대통령 비서실장.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말순 여사님, 대통령님께서 직접 뵙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순은 급히 일어섰다.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대통령님이. 비서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는 지아 씨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말수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은 내가 상처를 준 걸 알고 계시다는 거지? 지아가 대신 대답했다. 네, 어머니. 어제 있었던 일은 저희 아버지가 다 들으셨어요. 말순의 얼굴은 쓰러질 듯 하얗게 질렸다. 비서실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벌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말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대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깊어졌다. 어머니께서 지아 씨를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직접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말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저는요, 복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왜? 제가 가진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고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자리뿐이었어요. 말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눈에 신선한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 느끼는 존중이 깃들기 시작했다. 말순의 무릎이 꿇린 진짜 이유. 말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아야, 나는 정말 몰랐어. 그녀는 두 손을 떨며 말했다. 내가 그런 집안 줄 알았으면.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 말이요, 어머니. 뭐, 제가 아니라 제가 속한 집안 때문에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 그게 문제잖아요. 말수는 말문이 막혔다. 지아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대통령 조카라서 존중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우의 아내로서, 당신의 며느리로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그 말은 말순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을 찔렀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지아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지아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순을 마주 보았다. 저는 원한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제야 그녀는 알았다. 무릎 꿇게 만든 건 대통령도 아니었고 비서실 직원도 아니었다.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든 건 지아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대화가 끝나고 말수는 지아에게 다시 물었다. 지아야, 그럼 이제 우리 괜찮은 거니?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머니께 달려 있어요. 내게? 네. 지아는 단호했다. 어머니가 정말 마음을 바꾸신다면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지아의 눈빛은 감정이 아닌 현실을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먼저 찾아가지 않을게요. 대신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저는 열린 마음으로 마주할게요. 말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아는 이 집안에 적응하려고 애쓰던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힘을 남을 짓밟는 데 쓰지 않는 사람. 말수는 복잡한 감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 방, 남편 정우의 선택. 말순이 나오자 정우가 대기실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엄마 괜찮아? 말수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정우야, 엄마가 바보였어. 정우는 천천히 어머니의 등을 감싸 안았다. 엄마, 이제라도 알았다면 됐어.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지아는 정말 대통령 조카였더라.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아를 다르게 대하면 안 돼.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알아.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아는 어떤 집안인지 떠나서 내 아내야. 말순의 눈에 벼락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지금까지 자신이 전혀 못 보던 관계의 본질. 회의실 안 마지막 장면.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아직 미약하지만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다. 아가, 엄마가 지킬게.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그녀의 눈빛에는 부드러운 강인함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도하기 시작했다. 비서실을 나와 밖으로 걸어 나온 오말수는 잠시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건물 외벽에 손을 짚고 섰다. 하늘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맑은 겨울 하늘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풍경이 낯설고 어색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가슴 안쪽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부끄러움, 후회, 두려움,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의 덩어리. 그 순간 건물 문이 열리고 지아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춥잖아요. 오말수는 지아를 바라본 뒤 어쩔 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지아야, 나는 정말 미안하다. 애 낳는다는데 축하해주기는커녕. 지아는 부드럽게 고개를 흔들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린 건 어머니를 벌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말수는 놀란 눈으로 지아를 보았다. 그럼 왜 어머니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은 제대로 보셨으면 했어요. 말수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말은 가시처럼 박혀 도무지 뽑히질 않았다. 지아는 천천히 덧붙였다. 전 대통령 조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서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너무 무례했지. 지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머니도 저도. 그 말에 말수는 처음으로 지아가 단지 아들네 집에 들어온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우는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받았다. 정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정우 씨 장모님, 아니, 시어머니 분이 회사 사람들 사적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정우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요? 누군가가 대통령 며느리라는 루머를 퍼뜨렸는데 그게 우리 팀 단톡에도 넘어왔어요. 지아 씨 이름까지 언급됐어요. 정우는 숨이 막혔다. 이거 누가 퍼뜨렸죠? 확실하진 않은데 정우 씨 어머니가 동네 지인한테 흘린 말이 줄줄이 퍼진 것 같아요. 정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엄마가 머리가 아득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 그리고 또다시 마주한 어머니.
정우가 집에 들어서자 말수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정우야, 오늘은 내가. 엄마.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말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왜 그러냐? 정우는 휴대폰을 보이며 말했다. 이거 엄마가 말한 거야? 말수는 화면을 보고 입술이 말라붙었다. 아니, 나는 그냥 동네에 사는 복희한테 지아가 대통령 집안이라고 기쁜 마음에 말한 건데. 정우는 눈을 감았다. 엄마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 말수는 당황해 손을 털었다. 아니, 정우야. 딸 자랑하듯이 말한 거였어. 그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지아가 일부러 말 안 했던 건 이런 일 때문에였어. 말수는 숨을 삼켰다. 내가 잘못했네. 정우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시각 지아의 휴대폰은 꺼지지 않았다. 비서실 직원, 친구들, 언론 관계자까지. 지아 씨, 괜찮아요? 기사화될 조짐이 있어요. 어떤 기자가 정우 씨 회사에 접근했습니다. 대통령 조카 결혼 관련 사적 정보 유출 가능성 조사 중입니다. 지아는 조용히 머리를 짚었다.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어.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님. 지아는 심호흡 후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지아야. 괜찮니? 무리는 하지 말고. 저는 괜찮아요. 근데 주변이 요란해졌어요. 지아야,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거야. 그 말은 정우 씨도 시어머니 분도 모두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너도 내 자리에서 당당해져야 한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숨지 말라는 뜻이었다. 밤,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아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아야. 문 앞에는 초췌한 얼굴에 오말순이 서 있었다. 지아는 놀랐지만 문을 열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말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지아야. 정우한테 다 들었어. 내가 또 큰일을 만들었다며. 지아는 말없이 바라봤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또 상처 준 거지. 지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는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고 때로는 위험이에요. 말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구나. 지아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어머니가 이 상황의 무게를 알아야 해요. 말수는 코끝을 비비며 말했다. 지아야, 나 정말 노력할게. 정말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엔 용서와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폭풍의 전조. 그날 새벽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상대는 회사 상무. 정우 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오전에 정우 씨 이름이 포함된 내부 문서가 기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정우는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지아 씨 관련 정보도 함께요. 정우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지아. 그는 소리치며 안방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지아는 벌써 깨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정우는 그 눈빛에 깜짝 놀랐다. 지아의 표정은 두려움도 혼란도 당황도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정우 씨, 지아 무슨 일이야? 지아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숨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해요.
정우는 숨을 삼켰다. 지아야, 그게 무슨 뜻이야? 지아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요. 정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럼 신분을 공개하겠다는 거야?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세상이 알게 되면 어머니도 회사도 모두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어제까지의 지아가 아니었다. 그날부터 지아는 숨겨진 대통령의 조카가 아니라 공개된 주체로 태어나기 시작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아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이토록 또렷했던 적이 없었다. 창가에 선 지아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도시의 흐릿한 불빛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을 느꼈다. 이제 숨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정우는 뒤에서 지아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거대한 무게를 버티고 서 있는 사람처럼 단단해 보였다. 지아야, 정말 이렇게 해야겠어? 정우는 조심스레 말했다. 지아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정우 씨, 내가 숨을수록 당신 엄마는 같은 실수를 계속할 거예요. 정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엄마가 어제 또 말썽을 일으켰다는 거지?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 대통령 조카라고 말하셨대요. 정우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아, 정말. 지아는 부드럽고도 단단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제가 어떤 집안인지 모르고 저를 함부로 대했고 이제 알고 나서는 그걸 자랑거리처럼 퍼뜨렸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숨을 수가 없어. 정우는 마음이 복잡했다. 지아야, 신분이 알려지면 당신이 훨씬 피곤해질 수도 있어. 지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피곤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뭔데? 지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 정우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조용히 참아왔던 사람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오전 7시 시어머니의 두 번째 실수. 그 시각 오말수는 다시 동네 시장에 나가 있었다. 전날 밤 정우에게 호되게 혼난 뒤 지아에게 가 다시 사과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잠들었지만 아침이 되자 참지 못했다. 아이고, 어제 말순이네 무슨 일 있었대? 이웃 복희가 물었다.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다. 뭐 그냥 우리 며느리가 좀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 뭐가? 말순은 처음엔 참았다. 참으려 했다. 하지만 복희는 성질이 급했다. 왜 임신했다며? 그게 뭐 특별해? 그 말 한마디에 말순의 입이 저절로 열렸다. 대통령 조카래. 복희는 뒤집어질 듯 눈을 크게 떴다. 뭐? 근데 그게 아주 조용히 살고 싶었다는데. 내가 그걸 알아서 어제 비서실에서 불려가고. 비서실? 말순아, 네 시집 도대체 뭐하는 집안이고? 그날 오전 복희를 통해 그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 가게 6군데를 지나고 그 가게를 이용하던 사람들에 의해 다른 동네 3곳까지 퍼졌다. 오말수는 그걸 모르고 속은 조금 후련해졌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행동은 더 큰 폭풍을 불러오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고 있었다. 오전 10시 기자가 움직인다. 서울 시내 한 온라인 매체 기자가 수상한 제보를 받았다. 현 대통령 조카가 일반 회사원과 혼인, 시부모와 갈등, 임신 소식까지. 기자는 잠시 내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팩트 체크해봐.
기자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오전부터 지아의 회사 동료, 정우의 회사 인사팀, 지아가 다녔던 대학 동창들에게까지 전화가 돌기 시작했다. 지아 씨, 조카 맞아요? 대통령과 무슨 관계? 결혼 과정에 특별 대우 있었나요? 임신 소문도 사실인가요? 지아는 비서실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리는 걸 보며 결단을 굳혔다. 그래, 이제 공개하자. 오전 11시 시어머니의 공포. 오말수는 집에서 TV를 켜놓은 채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그때 뉴스 특보 자막이 떴다. 단독. 대통령 조카 결혼설 시댁 갈등, 가족사 유출 논란. 말수는 그 순간 주걱을 떨어뜨렸다. 아이고 아이고. 자막은 계속 흘러갔다. 지아 씨 시어머니 측에서 신분 유출한 것으로 추정. 말순의 다리가 풀렸다. 내가 이걸 내가 터뜨린 거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감당해야 했던 건 개인적인 사과였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뉴스였다. 말수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잡았다. 정우야, 정우야 어떡하냐? 엄마 때문에. 하지만 정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아도 누구도 받지 않았다. 말수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 나 어떡하냐? 오후 1시 비서실 공식 입장 준비. 지아는 회의실 큰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비서실장, 홍보수석,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모여 있었다. 지아 씨,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숨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오후 3시 대통령 조카 지아 씨 공식 입장 발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발표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은 잠시 놀랐다. 홍보수석이 나섰다. 직접이요? 그러면 언론이 파고들 텐데. 지아는 확고했다. 그게 더 낫습니다. 제가 직접 말해야 오해도 소문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녀는 창밖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비서실장은 부드럽게 웃었다. 지아 씨, 대통령 각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오후 2시 30분 발표 직전 남편과의 대화. 정우는 급하게 비서실로 들어왔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 입술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지아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가 너 지키고 싶어서. 지아는 미소 지었다. 정우 씨, 우린 이제 더 이상 숨겨진 관계가 아니야. 정우가 시선을 떨구었다. 엄마 때문에 일이 너무 커졌어.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다. 언젠간 밝혀질 일이었어요. 정우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도 너한테 너무 가혹한 상황이야. 지아는 남편의 볼을 살짝 만졌다. 정우 씨가 있잖아. 그걸로 돼. 그 말에 정우의 눈이 흔들렸다. 오후 3시 발표 현장, 시어머니의 등장. 발표가 열리는 회견장. 기자들 수십 명, 카메라 플래시.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지아가 걸어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하지만 그 순간 지아야, 뒤쪽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오말순이었다. 경호원들이 순간 놀라 멈칫했지만 위협은 없었다. 말순은 허리를 굽혀 눈물 범벅 얼굴로 지아에게 말했다. 지아야, 내가 다 망쳤다. 정말 미안하다. 지아는 말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난 이 집안을, 너와 정우를 다 망쳤어.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모든 사실을 일찍 알게 된 것뿐이에요. 말수는 울먹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아야, 내가 오늘 말하려는 거 엄마가 막지 않을게. 아니, 막을 자격도 없어. 지아는 차분히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화면 속에서 지아는 단단하게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정우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지아는 내가 아는 그 며느리가 아니야. 이제는 세상 앞에 서는 사람이다. 지아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의 조카 서지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조용해졌다. 지아의 공식 발표는 단 27초 만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의 조카 서지아입니다. 그 한 문장, 언론, 정치권, 국민 여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가족에게 엄청난 파장을 던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지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동안 사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오해와 소문들로 인해 오늘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호흡은 일정했다. 저는 저희 가족을 그리고 저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의 셔터가 폭발적으로 울렸다. 질문들이 마구 튀어나왔다. 정우 씨와의 결혼은 가족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시어머니와의 갈등설은 사실입니까? 임신 소식도 맞나요? 대통령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어느 집안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입니다. 기자들은 잠시 조용해졌다. 임신은 네, 사실입니다. 순간 회견장은 폭발했다. 그러나 지아는 자신의 배 위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말수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다. 발표 직후 대통령의 메시지. 지아가 회견장에서 내려오자 비서실 직원이 다가왔다. 지아 씨, 아버님께서 영상통화를 원하십니다. 지아는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받았다. 아버지, 대통령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지아야, 정말 잘했다. 그 말에 지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직접 말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 아빠도 내 결정을 지지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우 씨도 잘 지켜주도록 해라. 너희 둘이 잘해야 이번 일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통화를 끝내자. 지아는 짧게 숨을 토해냈다. 정우가 다가왔다. 지아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너 멋있었어.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정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버티자.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세상이 조용히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 말순의 붕괴.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TV 뉴스를 보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다. 화면에는 지아가 차분하게 발표하는 모습,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의 응원 댓글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성숙하고 품격 있는 발표였다.
대통령 조카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멋있다. 시어머니가 문제였네. 말수는 TV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내가 지아한테 뭘 한 거야? 머리가 핑 돌았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왔나? 말순이 문을 열자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 비서실 직원과 비슷한 분위기. 오말순 여사님 맞으시죠? 말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예, 대통령 경호팀입니다. 여사님의 신변에 위협 가능성이 있어 잠시 보호차 방문했습니다. 말순의 정신이 아득해졌다. 제가 왜? 여사님께서 최근 언론 보도에 언급되시며 불필요한 악성 연락이 올 수 있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말수는 벽에 손을 짚었다. 내가 나라에 어지러움을 끼친 거야? 경호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 잘못이 아닙니다. 언론과 여론이 과열된 상황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말순의 귀에 개인 잘못처럼만 들렸다. 그 시각 언론은 더 거세졌다. 정우의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정우 씨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 폭언설 사실입니까? 대통령의 입장 알고 계셨나요? 경비들은 황급히 기자들을 막고 있었지만 소리는 이미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부장은 정우를 조용한 사무실로 불렀다. 정우 씨, 당분간 재택 근무하는 게 좋겠어요. 정우의 가슴은 무거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오후 6시 집에서 마주한 세 사람. 지아는 발표 후 고난 몸으로 귀가했다. 현관을 열자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야 들어왔어?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려는 순간 거실 한쪽에서 말순이 일어났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작게 몸을 숙였다. 지아야. 지아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말순은 울음이 겨우 참긴 표정으로 말했다. 지아야. 나 정말 미안하다. 지아는 말없이 들었다. 내가 내 입으로 그런 큰일을 만들 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지아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도 피곤했고 마음이 복잡했고 눈을 감으면 기자들의 플래시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진 않아요. 말순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어머니도 이제 아셔야 해요. 말순은 고개를 들었다. 뭘? 지아는 똑바로 말순을 바라보았다. 우리 셋은 이제 정말 가족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말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순의 눈물이 떨어졌다. 정우는 조용히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맞아요, 엄마. 이제 우리 셋이 함께 해야 해요. 말순은 어깨를 들먹였다. 지아야,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소동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정우와 말순의 숨이 동시에 멈췄다. 우리 아이. 그 말은 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피어난 희미한 평화. 지아는 소파에 앉아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 작은 생명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정우는 지아 곁에 앉았다. 우리 잘해보자. 너랑 우리 아이랑. 지아는 정우의 손을 잡았다. 말수는 살며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부끄러움, 안도, 후회,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잘해야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지아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은 진심을 느꼈다. 지아의 공식 발표는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대통령 조카 서지아 공식 입장, 지아 남편 회사 내부 문서 유출 파문, 시어머니 관련 의혹, 각종 기사와 영상 분석, 댓글 토론이 줄줄이 이어졌다. 지아는 그것을 모두 보지 않았다.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휴대폰에 울리는 알림음, 비서실에서 오는 업데이트 메시지, 정우의 걱정 어린 눈빛이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저녁 8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찾아온 두 번째 폭로. TV를 켜자 폭로성 시사 프로그램 예고가 떴다. 단독 공개. 대통령 조카 결혼. 숨겨진 갈등 있었나? 시어머니 지인의 인터뷰 단독 제공. 정우가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이게 뭐야? 지아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가 또? 정우는 고개를 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예고 화면이 바뀌었고 누군가의 모자이크 인터뷰가 잠시 나왔다. 아유, 말순이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주 대단한 집안인데 자길 무시했다나 뭐래나. 정우는 자동으로 경악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엄마가 또 흘렸어.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안다. 그저 불필요하게 떠벌리는 스타일일 뿐. 그러나 지금은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너무 큰 폭탄이 되고 있었다. 정우가 다급히 말했다. 지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정우 씨 잘못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제대로 몰랐던 거야.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슬펐다. 이게 앞으로 더 커지면 아이는 어떡하지? 손이 자연스럽게 배 위로 가려 했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아야, 내가 뭐든 할게. 제발 걱정하지 마. 지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손보다 그녀의 마음이 더 많이 떨리고 있었다. 동시에 말수는 완전히 무너졌다. 말수는 TV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방송 예고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이름이 왜 저기서 나와? 방송 속 모자이크 인터뷰는 분명히 동네 친구 복희 같았다. 아이고, 말순이가 그랬다니까. 말수는 TV를 멈추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내가 또 망쳤네. 또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아야, 나 때문에 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도 없었다. 지아에게 가야 한다. 그 시각 비서실은 위기 대응 회의를 열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지아에게 연락했다. 지아 씨, 시사 프로그램 쪽에서 추가 영상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 방영 전까지 대응 준비하겠습니다. 지아는 침착하게 답했다. 네, 저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속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정우의 손을 꼭 잡았다. 정우 씨, 오늘 하루가 너무 길다. 정우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지아야, 오늘 밤 우리 셋이 같이 버티자.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가족으로서 처음 하는 선언이었다. 밤 9시 시어머니의 방문. 초인종이 울렸다. 정우가 문을 열자 말순이 선 채로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정우야, 나 좀 들어갈 수 있을까? 정우는 놀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말수는 조심스레 다가왔다. 지아는 시선을 들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말수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지아 앞에 서서 말했다. 지아야, 이번 방송 또 나 때문인 것 같아. 지아는 차분히 들었다. 복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더라고. 내가 어제 실수했다고 말한 걸. 정우가 개입했다. 엄마,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해.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실 다 내 잘못이야. 지아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저 화 안 냈어요. 말수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화낼 힘도 여유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 가족이 같이 이 상황을 버티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말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지아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미안해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도 조금은 조심하셨어야 했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아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아야, 나 너랑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정우가 숨을 멈췄다. 지아도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그래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말수는 입술을 누르며 울음을 참았다. 밤 10시 방송 시작. TV 앞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그 사이 공기는 무겁지만 끼어들 틈 없는 단단함도 있었다. 방송이 시작됐다. 민감한 뉴스, 인터뷰, 분석.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뿐이었다. 정우는 지아를 흘끔 바라봤다. 그녀는 담담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 장면이 나오려는 순간 방송이 갑자기 멈췄다. 화면이 바뀌었다. 속보, 대통령, 가족 관련 허위 정보 및 명예훼손 강경 대응 예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 대상. 정우는 놀랐다. 아버님이 직접? 지아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움직이셨네. 말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지아야, 내 아버님이 나까지 처벌하시는 건 아니지?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걱정하지 마. 말수는 그제야 마음을 조금 놓으며 눈물을 훔쳤다. 밤 12시 세 사람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다. 지아는 늦은 시간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정우와 말수는 식탁에 조용히 앉았고 지아가 그 앞에 앉자 이상하리만큼 묘한 평화가 흘렀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아야, 오늘 하루 너 고생 많았다. 지아는 잔을 내려놓았다. 어머니도 힘드셨죠. 말수는 울컥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탓도 많았고 나도 겁이 났고.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말순의 눈이 흔들렸다. 가족.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우리 셋이 진짜 가족 같아. 말순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러더니 슬며시 지아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지아야, 정말 미안했고 고맙다. 지아는 그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우리 다음부터는 서로 지켜줘야죠. 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찡해졌다. 지아는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밖에서는 서울 밤바람이 스쳐갔다. 오늘 하루는 모두에게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흔들리지 않았다.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새벽, 지아는 잠에서 깼다. 몸이 무거운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했다. 어제의 소란,
폭로, 언론의 파도,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백을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배 위에 손을 올려보았다. 아가 잘 자고 있었구나. 정우는 어느새 깨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아야 괜찮아?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상하게 오늘은 편하네. 정우는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오늘 아버님이 전화 주시기로 했어. 상황 정리도 거의 마무리됐고 언론 대응도 잠잠해졌대. 지아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아야 어제 고생 많았어. 너 아니었으면 우린 다 무너졌을 거야. 지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버텼지. 우리 셋이. 오전 10시 시어머니의 작은 용기. 거실 한켠 따뜻한 목도리를 두른 오말순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아야 정우야. 정우가 먼저 일어섰다. 엄마 몸 좀 괜찮아? 말순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잠이 안 오더라. 내 아버님 발표 듣고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 지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탓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말수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래도 말이야. 내가 그 큰 자리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또 뿌듯하고 향후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녀는 손을 비볐다. 그래서 이거. 말수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손수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정우가 놀란 눈을 했다. 엄마 편지까지. 말수는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말로는 잘 안 돼서 어제 밤새웠다. 지아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지아야, 나는 내가 처음 왔을 때 너를 하나도 보질 못했어. 그저 아들 옆에 있는 누군가라고만 생각했지. 내 시야가 좁았어. 나도 무서웠어. 내가 가진 것들, 지키던 습관들, 그게 무너질까봐. 그런데 어제 내가 세상 앞에 선 걸 보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그리고 너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부디 나도 내 옆에 있을 자리를 허락해줘. 지아는 마지막 줄을 읽고 입술을 애써 다물었다. 말수는 작게 말했다. 지아야, 정말 미안했고 정말 고맙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어머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말순의 눈이 붉어졌다. 정우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아,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네. 세 사람의 웃음이 아침 햇살처럼 포근하게 번졌다. 오후 이시 대통령의 깜짝 방문. 집벨이 울렸다. 정우가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들어오고 있었다. 아버지. 지아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아이고, 다들 있구나. 말수는 순간 긴장하며 몸을 일으켰다. 어르신 제가. 대통령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말순 씨, 긴장하지 마세요. 어제는 많이 놀랐지요? 말수는 어쩔 줄 모르게 손을 만지작거렸다. 제가 폐를 많이 끼쳤죠. 대통령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 삼을 생각 추호도 없어요. 말수는 그제야 조금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통령은 지아의 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손주가 곧 생길 텐데 이제 바쁘겠구나. 말수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 정우가 외쳤다. 말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쳤다. 지아야, 너 정말 아기. 지아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다. 네. 말수는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아이고, 우리 집에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앞으로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가세요. 가족끼리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말순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오후 6시 세 사람의 새 출발. 해가 지고 도시는 어둡고 조용해졌다. 지아와 정우 그리고 말순은 같이 저녁을 준비했다. 말순은 서툴게 양파를 썰다 울었고 정우는 김치찌개로 엄마의 간을 맞춰주었다. 지아는 조용히 미역을 씻으며 배 위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 정우가 웃으며 물었다. 지아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의미가 좋을까? 말순이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희망이란 뜻의 이름 어때? 희안이, 희준이, 희서 그런 느낌. 지아는 조금 놀랐다. 어머니가 직접 지어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첫 손주인데. 말순의 얼굴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진심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이 되는 그 표정이었다. 정우는 감동한 듯 말했다. 엄마가 이런 말하는 거 처음 본다. 지아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내 희망. 좋네요.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이제서야 비로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가족이 된 것처럼. 밤 10시 마지막 장면.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정우는 지아의 손을 잡고 지아는 말순에게 고개를 기대며 말순은 두 사람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희미한 달빛이 비쳤다. 지아는 속삭였다. 저는 이제야 정말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지아야, 이제부터는 정말 엄마가 너 지켜줄게. 정우는 지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우리 다 잘할 거야. 지아는 자신의 배를 감싸며 눈을 감았다. 응, 우리 아이도 행복할 거야. 말순은 살며시 눈물을 닦았다. 그래, 행복하게 하자 다 같이.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롯이 남은 하나의 가족만이 있었다.